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불행해져 갈까요? 그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그리고 꼭 반드시 해야 될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지키신다고 하면 은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놓치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자산 부동산 자산운용사 10년, 부동산 스타트업에서 2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꼬마빌딩, 26억짜리 꼬마빌딩으로 월 1,300만 원 수입을 만들었었고, 지금은 지하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월 1,000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꼬마빌딩 오피스텔 투자로 월 1,000만 원의 월세 연금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은퇴한 5, 60대에 추락하는 비참한 삶입니다. 네, 오늘은 좀 이제 무거운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40대지만 40대 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은퇴자들의 그 현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인식하고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그리고 꼭 반드시 해야 될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지키신다고 하면 은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놓치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5, 60대가 하지 말아야 될 5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 거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5, 60대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 해야 될 것 5가지를 챙기시면 아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젊어서 행복하고 나이가 들면 덜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더 행복해질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젊었을 때보다 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브라질, 덴마크, 또 일본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40대가 가장 불행하고, 이를 기점으로 해서 나이가 들수록 5, 60대가 들수록 더 행복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면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은퇴 후에 나이가 들어서는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행복한 게 당연한데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10대, 20대가 가장 행복하고 그 다음에 30대, 40대가 될수록 점점점 더 불행해져 갑니다.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불행해져 갈까요? 그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상담을 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올해 60살, 딱 60살 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금융권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지점장까지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5년 전에 희망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시고 창업을 하신 거예요. 창업을 하셨는데 창업한 지 3년 만에 빚도 꽤 많이 지고 지금 이제 신불자까지 됐다고 합니다.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는 망한 거죠. 그래서 가족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해서 지금은 저 인천 남동공단에서 고시원에 살면서 그 공단에 일용직으로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한 18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 그마저도 본인 통장을 들어오면 통장이 압류가 돼서 빠져나가니까 친구 통장으로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나이도 지금 60살이 넘고 무리하게 살다 보니 몸이 여기저기 불편한 데가 많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 말씀이 이마저도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은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5, 60대 은퇴자들의 평균적인 삶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가거나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은퇴 후의 노년을 다른 나라처럼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5가지가 있고 또 꼭 해야 될 5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대부분 이제 5, 60대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사회적 통계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5가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를 지킨다고 하면 충분히 노년에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자녀에 대한 이제 사전 증여. 물론 돈이 충분히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충분히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은퇴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과도한 사전 증여 때문에 정작 본인은 노후에 자녀들한테 눈치 보면서 생활비 쓰고 생활비라도 주면 다행인데 주지 않는 자녀들도 정말 많습니다. 자녀들은 젊습니다. 아직까지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 60대가 넘어가면 이제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충분한 부자가 아니라면 자녀들한테 사전 증여하는 것은
안 하셨으면 두 번째는요, 과도한 자녀 교육비 또는 결혼 비용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과도한 자녀 교육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저축을 거의 못합니다. 그냥 보는 족족 다 자녀 교육비를 씁니다. 4인 가족에서 보통 2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교육비를 쓰거든요. 또 자녀 결혼할 때 그래도 전세비라도 좀 보조해 주려고 자신도 충분하지 않은데 뭐 1억, 2억 이렇게 떼주다 보면 정작 본인은 대출 있는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을 통해서 보듯이 5, 60대 은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녀입니다. 반전인가요?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이해는 하지만 그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60대들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사전 증여나 과도한 교육비 또 결혼비 지출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 없는 조기 은퇴입니다. 저도 준비 없이 은퇴는 아니고 퇴사를 했다가 힘든 경우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은퇴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 없이 그냥 나와서 창업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설프게 조기 은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주식 투자입니다. 물론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간혹 신문 기사를 보면 돈을 많이 버는 분도 있지만 100에 99명은 결과적으로 원금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 재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준비 없는 창업입니다. 조기 은퇴를 하시든 또 은퇴를 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퇴직금을 받아서 대출 받아서 싹싹 모아서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중소기업청 통계조사를 보면 은퇴자의 70%가 3년 내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내에는 99%가 문을 닫습니다. 다 망한다는 거죠. 즉 100명이 창업을 하면 5년 내에 99명이 망하고 1명이 생존하는 게임, 여기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준비 없는 창업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만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적어도 불행한 노후는 맞이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5, 60대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 지키면서 이 해야 할 것을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주거비를 낮추는 겁니다. 여기서 주거비를 낮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은퇴 시기에는 자녀들도 출가를 하기 때문에 큰 집이 필요 없습니다. 40평대 살다가 20평대로 서울에 좀 비싼 동네 살다가 은퇴할 때는 좀 그렇게 좋은 동네가 필요 없습니다. 그전에는 자녀 교육 때문에 뭐 학군이 좋은 지역에 산다고 하지만 자녀들 다 크고 내가 은퇴할 시점에는 조금 싼 동네로 이사 가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주거비를 낮추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거비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뭐 애들 결혼했을 때 예비 사위, 예비 며느리 왔을 때 그래도 좀 큰 집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또 결혼했어도 내 손자, 손녀들 놀러 왔을 때 명절 때 좀 집이 커야 애들이 좀 편안하게 있다 가니까 그래서 집을 줄이지 못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1년에 한두 번입니다. 그마저도 오지 않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시점에는 주거비를 낮춰서 이 낮춘 비용으로 내부 자금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주거비를 낮춘 그 비용,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있다, 강북으로 또 40평대에 살다가 20평대로 이렇게 또 서울 살다가 수도권으로 이렇게 주거비를 낮추면 그 낮춘 비용을 안전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 현금 흐름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안전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이 현금 흐름을 반드시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 2막의 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통해서 소득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한 업은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게 아니라 평생 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내 돈 들이지 않고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 1인지식 기업입니다. 자, 이걸 준비해서 직장 다니실 때 미리미리 1, 2년 정도만 준비한다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업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먹고 하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이것만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제 평생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힘들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즐겁게, 근데 나이가 들어서 돈도 있고 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할 게 없고 갈 데가 없다고 하면 너무 고독합니다. 너무나 외롭죠. 이게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즐길 수 있는 내 업이 있다고 하면 평생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2막을 위한 업을 준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실 게 없다고 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1인 기업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고객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와 또 무리한 노동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3, 40대는 이런 걸 크게 고민하지 않았지만 5, 60대가 되면 몸이 한두 군데 망가지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건강에 대해서는 가신하지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좋은 음식 챙겨 드시고 가능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활동들을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요즘에 만보식을 꼭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코스 전에 내린다든지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을 그래서 걸으면 만보는 걸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꼭 신경을 쓰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입니다. 행복학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 내 동료들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원활하게 맺고 살아간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3명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살면서 바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가족, 친구, 지인 이런 인간관계를 넓혀가신다고 하면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께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하지 말 것 그리고 5가지 그리고 해야 할 것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지 말 것들은 하나씩 빼가고 해야 될 것들은 하나씩 추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은퇴 노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행복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이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 그리고 해야 될 것 5가지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저와 함께 이 행복한 노후 노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들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